복습이 왜 중요한지, 왜 선행이 아니라 복습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한 너 지수 뒤에 뭐라고 써 있어? 함수요. 로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 함수요. 삼각 다음에 뭐가 써 있어? 함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 너 그런 거 원하잖아, 그치? 그러면 너가 저 두 개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겠지. 저 앞에 뭐 비슷한 거 내용이 나오니? 없는데요. 없다고? 다시 한번. 아, 오늘 무슨 질문이 있어서 왔어? 1학년 수학 상하를 제대로 안 했는데요. 2학년 수학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다들 복습 중요하다고 하는데 2학년 수학 선행보다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 놀았는데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옛날 거부터 다시 하기엔 좀 시간이 없어 배고, 선행을 하자니 또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애매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면서도 계속 찜찜할 거란 말이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한 너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뻔해 보이지만 복습을 해야 돼. 왜 복습부터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너가 공부해야 되는 고등학교 내신 수학, 수능 수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져다 쓰기라는 거야. 너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개념, 모든 공식 다 가져다 쓰기 위해 배우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을 배울 때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너가 공부하는 모든 수학 개념을 어딘가에 가져다 쓴다. 이게 입시 수학의 핵심이란 말이야. 이거랑 복습이랑 뭐가 관련이 있냐 궁금하지? 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 수학 과목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는데,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웠던 개념을 더 심화해서 배우고,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더 깊이 있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배우는 거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화된 거, 더 어려운 거, 더 복잡한 거 이렇게 배운다는 거지. 근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대표적으로 나선형으로 배우는 과목이란 말이야. 처음에 너가 뭐 수학 공부할 때 뭐부터 배웠어? 숫자 배웠지? 예. 숫자 배운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곱하기 배우고 나누기 배우고 분수 배우고 이렇게 배웠을 거잖아. 처음에는 그냥 1, 2, 3, 4, 5 숫자만 배웠다가 0이 뭔지 배웠다가 또 마이너스가 뭔지 배웠다가 분수가 뭔지 배웠다가 소수가 뭔지 배웠다가, 그렇게 차근차근 처음 공부했던 거에서 하나씩 겹쳐가면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게 입시 수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져다 쓰기 개념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복습을 해야 되는가? 너가 1학년 1학기 때 뭔가를 배웠어. 근데 2학년 때 이 개념을 써서 배운단 말이야.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가져다가 써서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을 배운다. 그러면 너가 가져다 쓸 1학년 때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2학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못 하겠어? 못하겠죠. 못 하겠지.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복습 없이 2학년 개념을 공부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야. 그럼 공부하다 보면 어때? 이해가 안 돼. 근데 너 지금 초등학생이 배우는 수학책 보면 다 잘할 수 있지. 네. 그지? 근데 너가 초등학생한테 지금 미적분 갑자기 갖다 주면 그 친구들한테는 외계어로 느껴지겠지. 근데 걔들은 난 수학에 재능이 없구나 이런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내 단계에 안 맞는 걸 배웠으니까. 앞에 걸 제대로 안 해서 수학 1, 2,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 어려운 건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놓고 2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난 수학이랑 안 맞나? 수학은 타고나야 되는 건가? 내 머리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수포자가 된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1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복습을 제대로 하고 올라가야 2학년 과목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냥 나 복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하지. 왜냐면 복습만 하기에는 해야 될 분량도 많고 선행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불안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습 없이 선행하잖아?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이 위에 걸 해야 되는데 밑에가 없으면 못하겠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실제 수학 단원들을 설명하면서 왜 1학년 과목을 너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실제 단원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말 필수적으로 너가 시간이 정말 없을 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 너 그런 거 원하잖아, 그치?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랑 조금이라도 미뤄도 되는 거, 이런 거 내가 구분시켜 줄 테니까 이걸 알면 복습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거고, 시간이 부족했을 때 좀 버려도 되는 거, 나중에 다음 방학 때 해도 되는 거 구분할 수 있을 테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앞으로 2학년 때 배울 내용이야. 저기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수학 상하에서 배우는 내용들, 너가 공부 안 하고 넘어간 내용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1학년 때 배운 개념 중에 뭐가 쓰이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지수 뒤에 뭐라고 써 있어? 함수요. 로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 함수요. 삼각 다음에 뭐가 써 있어? 함수입니다. 근데 1학년 때 배우는 단원에 똑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지? 여기에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더 심화해서 앞에 지수라는 함수, 로그라는 함수, 삼각 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너가 함수를 모르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습니다. 못하겠지. 그러면 함수는 수학 1, 2를 공부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 이 함수의 별 3개. 별 3개 해놔. 함수 별 3개. 이 뒤에까지 갈 것도 없이 일단 함수는 무조건 해야겠지. 네. 그리고 지수, 로그 뭐 이거는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니까 뭐 새로 배우면 되는데 삼각 함수라고 있어 밑에. 삼각. 삼각이 뭐지? 삼각형이요. 삼각형은 뭐야? 어디에 속하는 거야? 중학교 도형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도형에 나오지. 도형이지. 저 앞에 뭐 비슷한 거 내용이 나오니? 없는데요. 없다고? 다시 한번. 아, 도형의 방정식이요. 눈이 좀 어둡구나. 안경을 써야겠구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삼각함수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배우거든. 근데 삼각함수를 배울 때 이 원의 방정식을 사용해가지고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형의 방정식에 나오는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삼각함수를 배울 수 있다. 도형의 방정식도 별 3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 자, 이 2개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뒤로 넘어가면 수열도 결국 함수와 비슷한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일반항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얘들을 공부하는데도 함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너가 저 2개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겠지. 네. 필수적으로 저 2과목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 저 2개 말고 다른 단어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 단어는 안 하고 싶겠지. 근데 하기 싫겠지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함수 어떻게 생겼어? 함수 식이요? 네, 함수식, 기본적인 식. y는 자, 이게 2차 함수의 식이죠.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그렇지. b. 똑같이 생겼는데 0이지. 예. y가 0일 때가 방정식이야. 이 x라는 미지수를 구하는 식인데 이 함수를 배우면 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 함수 중에서 딱 여기에 대한 걸 배우는 거야.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고 이걸 확장해서 함수라는 걸 배운다는 거야. 방정식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해 둔 다음에 함수를 공부를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예. 그리고 방정식에서 막 근의 공식, 판별식 이런 것들 막 배우잖아. 근데 이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이 방정식의 해, 근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너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방정식을 공부를 할 때에도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를 해둔 상태에서 함수를 공부하면 그때 공부했던 이 개념들이 지금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너가 공부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공부를 할 때 너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 따로 공부하면 공부를 할 때도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저것도 외워야 되고 이건 또 뭐지? 여기서 또 판별식이 또 왜 나오지? 접점의 개수 또 갑자기 왜 나오지? 다 연결되는 개념이고 이게 이렇게 쓰여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공부를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해야 함수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함수에서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 근의 개수나 판별식 그리고 접점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거든. 그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함수 그래프 공부하고 할 때 쉽게 이해가 할 수 있다. 오케이? 예. 근데 2차 함수의 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제일 위에 뭐가 있어? 다항식이요. 다항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항식이라는 거는 항이 여러 개인 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 함수라는 것 자체가 항이 y라는 항, ax제곱이라는 항, bx라는 항, c라는 항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각 항에 대해서 너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저기에서 또 뭘 배우냐면 다항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다항식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다항식을 더했을 때, 다항식을 곱했을 때, 나눴을 때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야. 너가 초등학교 때 처음 들어가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던 거를 이 식을 기준으로 다항식이라는 단어에서 배웁니다. 근데 저걸 공부를 제대로 안 해두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해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그냥 암기하고 이건 2차 함수구나, 이건 1차 함수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항식에 있는 이 각각의 항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항식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수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항식 공부해야겠지. 다항식 별 2개 정도. 별 2개. 방정식도 별 2개 정도. 별 2개. 부등식은 뭐야? 등식이 아니라는 뜻이지.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는 돼 있는 게 등식이야. 예. 근데 등식이 아니면 크거나 같다. 같은 걸 알아야 크거나 같다를 알 거 아니야? 예.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부등식을 공부를 하고 부등식을 공부를 해둬야 나중에 그래프에서 뭔가 영역 설정하고 할 때
그런데 다 쓰입니다.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항식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방정식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부등식도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 함수랑 도형의 방정식을 빡세게 공부를 하고 방정식, 다항식도 공부를 해야겠죠. 예. 또 여기서 만약에 너가 조금은 공부를 한 가닥이 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일단 공부해봐. 근데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앞에 걸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왜냐면 이걸 알아야 이게 제대로 이해될 테니까. 저거 별 3개 있는 것부터 공부하다가 좀 감이 안 좋은데 하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고 이거 2개 공부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거 공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는 수학 2학년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별 1개짜리는 하면 좋은데 너가 정 시간이 없으면 다음 학기 중이나 다음 방학 중으로 미루면 되는데 얘들도 막무가내로 미룰 수는 없는 게 함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집합에 쓰이는 개념들을 알아야 되거든. 함수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생긴 거 봤지? 예. 이런 것들이 집합에서 나오고 집합에 나온 개념들을 바탕으로 함수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 근데 저걸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급하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요거는 살짝 뒤로 미뤄도 돼. 근데 이제 막무가내로 미룰 수 없는 게 이 수열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무슨 집합에서 무슨 집합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문제에 또 집합이 그냥 기본적인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무작정 미룰 수는 없는데 우선순위에선 조금 떨어지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해라. 오케이?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는 거의 잘 안 쓰입니다. 경우의 수는 일단 별을 빼둘게. 1개 빼준다. 다음 방학 때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너가 확통을 선택할 것이고 2학년 때 확통도 진도를 나간다 학교에서 그럼 저거는 어떻게 된다? 해야 한다. 별이 세 개가 다시 3개로 됩니다.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달라진다. 확률과 통계를 2학기 때 배운다. 그러면 여름방학까지는 뭐 미뤄도 되니까 그건 일정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니? 나선형으로 해야 된다. 가져다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2학년 단원 하기 전에 너가 일단 별 3개 친 단원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별 3개 친 단원을 공부하는 좀 막히는 게 있다. 그럼 별 2가리 단원까지 내려가고 시간이 되면 별 1개짜리도 웬만하면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복습 많이 하면 선행 시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부터 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는 선행할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 근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했다고 해봐. 그럼 얘가 이해가 안 되겠지. 네. 그럼 이거 하나 이해하는데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얘를 공부를 하면 선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 저걸 모르고 선행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저걸 시간을 쓴 만큼 선행 속도도 빨라질 거다. 그리고 스터디 코드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깊이요. 그치,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개념들을 모르는데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1학년 거는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그치,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지. 구구단이 시험 수능 범위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구구단 모르면 수능 칠 수 있어? 못 쳐? 못 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과정은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수학 공부를 했을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저것들을 모르면 얘를 못한다. 그럼 얘만 평가해도 저걸 자연스럽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저걸 모르면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거 뭐야? 너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 다져놓고 저걸 다 안다는 가정하에 우린 이것만 평가할 거야. 근데 이걸 평가하지만 사실은 저걸 모르면 넌 이것도 못 풀 거니까 저걸 공부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나선형이군요. 그렇죠. 중학교 때 너가 3년 동안 배웠던 거를 1학년 동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2학년, 3학년 과정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더 깊이 있게 더 넓은 개념들을 배우고 여기서 또 대학교에 올라가면 더 많은 걸 또 배웁니다. 그렇게 수학을 공부를 하면 된다. 예, 복습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1학년 거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는 상태겠지? 근데 지금 막상 하라고 하면 공식 암기하고 문제 유형 암기하고 그러면서 공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어느 순간 벽에 막힐 거고 포기하게 되고 난 수포자가 되겠어. 난 이미 글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 수학의 핵심. 가져다 쓰기요. 그렇죠. 이걸 머릿속에 넣고 수학 공부를 하면 돼.
개념 공부를 할 때 모든 걸 가져다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 가져다 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요 감만 잡아. 지금 내가 앞에 설명하면서 다항식을 배우고 나서 방정식을 배우고 방정식에서 같음을 안 다음에 크고 작음을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함수를 또 배우고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개념이 어딘가에 어떻게 반드시 쓰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는 이 개념이 어떤 문제에 어떤 형식으로 쓰일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하면 돼.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이거 그냥 암기해서는 못 써먹겠구나. 내가 여기에서 배운 개념들, 공식들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문제만 딸딸딸딸 푸른 상태에서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그걸 함수에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때 제대로 못 써먹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관점만 전환하는 걸로 오늘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딱 얻어가고 구체적으로 가져다 쓰기가 뭔지, 가져다 쓰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기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스터디코드 채널 들어와서 수학 관련된 영상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고 너무 많다, 난 시간이 없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수학의 코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복습이냐 선행이냐, 자 이런 질문을 했죠. 근데 복습, 선행 뭘 해야 된다? 복습을 해야 된다. 근데 복습도 그냥 하면 안 되죠. 왜 복습을 해야 되고 왜 선행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너가 수학 공부하면서 찜찜함이 없겠죠. 다들 그냥 아유 복습하니까 뭐 다 선행하는데 뭐 선행에 요즘 진도 나가야지 뭐 이렇게 남들 하는 대로 대충 어정쩡하게 따라 하다 보면 수학 성적도 성적이지만 하면서 재미가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면 공부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죠. 그죠? 왜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지금 내가 복습을 해라 라고 설명을 했지만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수학의 코드, 입시 수학의 코드를 가르쳐줬죠. 그 수학의 코드를 알고 공부를 하면 복습, 선행을 떠나서 수학 공부함에 있어서도 예전과 달라진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재밌게 수학이 재밌어진다. 알겠죠? 너가 지금까지 수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계속 기피했던 이유도 이런 코드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암기하고 단순하게 공식 딸딸딸딸 외우고 문제만 드립다 풀고 했으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건데, 가져다 쓰기라는 코드만 너가 딱 머릿속에 명확하게 알면 수학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벗어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테니까. 뭐라고? 오늘 핵심? 가져다 쓰기요. 그쵸.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하시면 수학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